8, 9시간을 조사한 김호중 씨, 수염이 듬성듬성난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 씨의 이 모습 좋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의 진정성 애석하게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호중 씨의 이번 경찰 조사, 2시간 40분 만에 끝난 조사에서 취재진들을 피하기 위해 귀가하지 않겠다라고 무려 대여섯 시간을 버틴기다가 못 이기는 척 10초 만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뭐 10초 만에 가진 않았겠지만 10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쭉 보면 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 집으로 귀가하면서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뭐 본인이 좀 버팅기면 현장에 있던 취재진 분들이 아마 철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버티던 김호중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귀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지금 보면 이 장면 보세요. 음주 뺑소니 김호중, 여유로운 미소, 조사 잘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표정이 정말 진심으로 국민분들에게 사죄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와, 김호중이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데, 사실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케이스도 하나 있어요. 자, 이 김호중 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 조사를 잘 받았다라는 게 본인이 국위선양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잘못한 형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팬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본인은 웃으면서 여유 있게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귀가하는 김호중 씨의 모습, 언론인들은요 기다렸다라는 듯이 카메라를 그냥 막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보고 또 김호중 씨의 팬들 중에서는 몇몇 분이 안쓰럽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건요, 이 김호중 씨의 이번 경찰 조사는 본인의 과실과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은요 잘 배려해 준 것 같아요. 뭘 배려해 줬느냐, 물어볼 것만 탁탁탁 물어보고 귀가시켰단 말이에요. 2시간 40분 만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이후로 집에 가지 않고 버티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거죠. 변호인과 함께 이렇게 집으로 가는 모습이 막 포착이 됐는데, 자, 이 보면은 변호인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관련 조사만 받았다.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이 음주운전 관련 조사만 받았다라는 건 뺑소니라던가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보다는 아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모습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걸어 나오는 김호중 씨의 모습이 보이죠. 나오자마자 고개를 꾸벅 숙이는 모습인데, 바로 옆에 서 있던 이 취재진이 질문을 막 던져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가다가 서고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조사에서 경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라고 물어보자,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면서 씩 웃죠. 그리고 조사를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있다면 또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웃는 모습인데, 본인은 이게 좀 멋쩍게 웃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취재진들 피하려고 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한 것도 모자라 무려 9시간 넘게 취재진들이 밖에 서 있게끔 만들어 놓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귀가하고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짧게 10초만 이야기하고 냅다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해버리는 모습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사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는 왜 안 하는 겁니까? 대국민 사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분들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모자 벗고 90도로 인사하고 사과하고 여러 번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실실 웃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지금 굉장히 개탄스러워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 아직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나마 김호중 씨에 대해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회유되기를 기대했던 분들마저 가차없이 발로 뻥 쳐버린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김호중 씨의 귀갓길은요,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카메라들이요 사방팔방에서 들이대고, 이게 뭐 좋은 일로 들이대는 카메라도 아니고 안 좋은 사례로 들이대는 카메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교묘하게 대중들과 또 팬분들을 속이려 했는지를 지금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자료와 팩트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신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쟁자에게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여론 조장을 하는 그런 족속의 인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팩트와 자료로서 공개가 됐을 때 이렇게 도망치듯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 그게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이었으면 대중분들이 또 팬들이 김호중 씨 말이 맞지 않을까? 결과가 나올 때까진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팩트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거짓말로 점쳐졌고 죄를 지었고 박쥐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김호중 씨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김호중 씨 과연 어떤 얘기를 쏟아냈을까요? 자, 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언론인들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 담당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담당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남관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받았다. 경찰에게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뒤늦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 국민분들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시라. 저도 변호인으로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서 변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노여움을 풉니까? 그리고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교묘하게 음주운전에서 심각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아주 적은 양만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법망을 피해갈 수도 있는 사태잖아요. 이제 김호중 씨에 대한 신뢰는요, 바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술을 마셨고 술의 양이 뭐였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할 수 없다. 양해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분리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더불어서 구속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인정했냐라는 질문에 양심의 기초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화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였고 김호중도 크게 공감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밀로 출석한 건요, 경찰청 공보규칙 16조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등 허용할 필요 없고 보호 조치를 해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연예인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포토라인에 섰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호중 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도망치듯 경찰서로 출석했고 도망치듯 집으로 귀가했고 그것마저도 9시간 동안 취재진들을 따돌리기 위해 애썼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어떤 한 시민분은 현장에서 진정한 사과는 60억의 수익원을 다 환원하면서 해라. 말로만 사과하면 뭐하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김호중 씨가 이날 입고 등장했었던 착장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명품을 휘감고 있었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한 연예인들은요, 좀 평범하게 입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 모자를 제외한 잠바, 신발, 안경 전부 다 명품이었고요. 안경은 200만 원대의 명품, 옷은 역시나 160만 원대의 명품, 신발 역시 200만 원대의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잠바는요, 몽클레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정발가 138만 원짜리 잠바였고
신발은 루이비통.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루이비통 브랜드의 200만 원대의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안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200만 원대의 제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김호중 씨 대중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사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현장에서 팔을 다독이고 미소까지 지으며 여유있게 조사를 마친 김호중 씨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김호중 씨가 뻔뻔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인해 왔었던 대부분의 혐의가 스스로의 시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는 김호중 씨와는 달리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장면들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앞에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김호중 씨가 오히려 질문을 하는 기자의 팔을 다독이고 여유있게 웃으며 집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 글쎄요, 김호중 씨의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엔 서기 싫지만 무대에는 서는 김호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고 이후 보여줬었던 미조치,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인정한 만큼 혐의점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결정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음주량의 입증이 관건이라고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사라진 블랙박스의 행방도 질문을 했을 텐데 결국 이런 의문스러운 모습에 김호중 씨의 마음과는 달리 열혈지지하던 팬들 역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도 김호중 씨 입장은 공연 주최사에 이어 팬도 손절 중인 상황 속에서 이런 콘서트 강행은 과연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걸까? 경찰 조사 중인 피의자임에도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놀랍다. 김호중은 아직도 멋이 중한지 깨닫지 못한 듯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너무나 좀 놀라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유있게 웃으며 질문하는 기자의 팔을 다독이는 모습이라니 이게 정말 죄인이라서 할 말이 없다라는 사람의 모습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노게런티의 공연을 강행하는 예매를 취소해도 전액을 환불해주며 10억 원에서 12억 원의 취소 수수료를 직접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공연을 강행하는 이 모습과 멘탈은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언론계에서도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뭐 유명한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 중에 연예인들도 이 정도의 멘탈까지는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난장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가요, 무려 조사가 끝났지만 7시간째 두문불출이다. 와, 진짜 무슨 소리인지 들으시면 정말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김호중 씨가 바로 21일 날 이제 3차 경찰 조사가 있었고 지하주차장으로 아주 교묘하게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음주뺑소니에 이어서 특혜 출석 의혹을 받았던 김호중 씨, 알고 보니까 경찰 측에선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버티기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 보면 이게 지금 강남경찰서 앞에서 애시당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정말 참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질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다뤘지만 이게 지금 김호중 씨의 변호사를 기다리고 김호중 씨를 기다리는 취재진들의 모습입니다. 저녁 늦은 시각까지도 이 기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대기를 하고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김호중 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씨의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인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김호중 씨 기자들이 있어서 못 나간다. 자, 경찰 조사는요, 이날 2시부터 시작이 돼서 약 2시간 40분, 5시가 채 되기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라고 말을 했죠? 이 김호중 씨의 변호사가 대신 포토라인에 서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다. 소속사에서는 김호중 씨가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거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게도
기자들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조사 자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김호중 씨는 귀가를 미룬 상태다라고 했는데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고의로 따돌리고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김호중 씨를 취재진을 막아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 안으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이 비공개 출석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자 이 경찰은 아니다라고 하며 이제 지하 주차장 이용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자, 왜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 김호중 씨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니까 많은 언론인과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경찰 측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김호중 씨가 밖으로 나가면 또 특혜 의혹이 일 거 아닙니까? 경찰 측에서 이제 주차장 이용하지 마라. 그냥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가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지 4시간 반이 넘도록 무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은요, 썸네일에 실시간으로 변경 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올라왔던 시각이 저녁 9시 40분인데 이때가 이미 조사가 끝난 지 4시간 반이 넘었을 때인데 이게 6시간, 8시간 밤샘을 넘어서서 다음날까지도 김호중 씨는 귀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취재진이 있어서 못 나간다. 경찰 조사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귀가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옆에 있던 이 조남관 변호인이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귀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변호사도 집에 못 가고요. 경찰관들도 퇴근을 못 하고요. 취재진들도 퇴근을 못하는 겁니다. 이 취재진들 왜 여기 서 있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말했잖아요.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겠다. 자총지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끝까지 귀가를 못하겠다라고 바득바득 우겼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손발을 들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음주 뺑소니의 이 김호중 씨.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피한 채 결국 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려 조사가 끝난 지 5시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조사를 받았고 남은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작 이 짧은 몇 마디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긴 시간을 버텨왔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뻔뻔하게 그지없다라는 비판들이 이거 당연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호중 씨 팬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대중들과 여론은요, 문매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 끝나고 나서 이 포토라인에 서기 싫어가지고 5시간 반이 넘도록 버텼다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있나라는 비판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고요. 사실 죄송하다라는 대국민 사과 없었습니다. 또 도망치듯이 퇴장하여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기사가 지금 속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분들께 용서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이 모습 진정성 있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분들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자, 김호중 씨의 입장이 어떻든 저떻든 제가 볼 땐 나락으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사들만 봐도 팩트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알려진 김호중 씨의 이 공연 실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요. OTT 서비스가 중단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강인 선수 사태를 다뤘을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업체에서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는요, 문제를 일으킨 유명인에 대한 손절이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김호중 씨의 공연 실황과 다큐멘터리 영화들이요, OTT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CJ ENM에서도 김호중 씨의 과거 팬미팅 무비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다 내려가 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티빙 역시 더 이상 구매가 불가하다.
다 내려버렸습니다. OTT 플랫폼, 우리나라의 CJ ENM에서 유명한 티빙에서 이 모든 걸 내려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바를 시사한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의 이 재산이 탕진되고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추측이 왜 나오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보세요. 지금 KBS에 김호중 씨를 영구 퇴출시켜버려라 청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도 뻔뻔하기 때문이다 라는 반응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의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애청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이 범죄자인 가수 김호중을 제발 영구적으로 퇴출시켜달라라는 게시글을 적습니다. KBS에서 영구 출연 금지, 그리고 영구 퇴출을 시켜달라. 그 이유는 이렇게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 놓고서도 이런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돈에 눈이 멀어 창원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치가 떨려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KBS가 계속하여 가수 김호중 씨를 방송에 출연시킨다면 정말이지 감당하지 못할 크나큰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범죄자를 옹호하고 감싸 안는다는 이런 기관으로 낙인 찍힐 것이 불보듯 뻔하며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김호중 씨의 콘서트 환불 수수료가 전액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취소 티켓만 6,000장이 넘어갔고 손실액이 무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김호중 씨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공연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자,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김호중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이 마이데일리를 통해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공연 기획사 두미르 측은요, 김호중 씨의 이번 출연에 대해 김호중이 메인 게스트이긴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입국했다.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다. 주관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김호중 측이 개런티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결국 김호중 씨는 슈퍼클래식의 출연료와 일체 개런티를 받지 않고 무료로 출연을 하며 공연 예매 티켓 취소 수수료까지 김호중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금액이 되느냐? 출연료까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액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수수료가 얼마냐? 티켓 가격이 약 15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되는 이번 티켓은요, 매출만 잡아도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에 따라 티켓 금액의 30%인 수수료만도 대략 10억 원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데 이것이 김호중 씨와 소속사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손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이 두미르 측에서는요,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 씨가 게스트로 참여하는 23, 24일 공연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받을 텐데 기획사 측에서는요, 많은 해외 스태프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입국하여 공연도 이미 앞서 진행을 했다. 김호중 씨의 단독 공연이라면 취소할지도 모르겠는데 김호중 씨와 내한한 소프라노들의 편곡까지 다 맞춰져 있는 상태라 김호중 씨를 대체하는 대체자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공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 결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락가고 있어요. 알다시피 김호중 씨가 타고 다녔던 수입 외제차들 BMW만 해도 한 대에 1억 원에 달하고요. 이 벤틀리 같은 경우는 2억 원에서 3억 원이 넘습니다. 자동차 세대만 합해도 각각 1억, 3억만 해도 5억 원이 넘습니다. 이 차 한 대가 웬만한 아파트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호중 씨가 광고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약 2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 이런 고급 수입 차량을 타던 김호중 씨는요, 굉장히 비싼 일명 롤렉스죠. 롤렉스 시계도 차고 다녔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호중 씨인데 손목을 확대해 보면 굉장히 비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고요. 또 과거 많은 인터뷰 기사 사진을 봐도 이렇게 김호중 씨가
아주 비싼 가격대의 시계를 손목에 두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의 이런 비싼 시계들을 차고 있었던 이 모습들만 미루어 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슈퍼클래식 콘서트가 이미 이렇게 수십억 원의 출연료까지 포기를 하며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 이번 상황 속에서 결국 김호중 씨의 소속사 3대 주주로 알려져 있었던 컬투쇼의 정찬호 씨마저도 굉장히 위태로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3대 주주, 이광득 대표가 1대 주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것이 바로 컬투쇼의 정찬호 씨였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에 투자한 연예인 정찬호 씨도 그리고 지금 콘서트의 취소 수수료까지 직접 물어가며 무료로 공연할 수밖에 없는 김호중 씨는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다 보면 수년 안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 영구 퇴출시켜달라 이런 국민 청원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KBS는 슈퍼클래식에서 손을 뗐고 SBS 같은 경우는 김천 콘서트에서 연출에 손을 뗐지 않습니까? 누가 김호중 씨를 찾겠습니까? 결국 돈이 말라 파산을 하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엄청난 고가의 수입차, 엄청나게 비싼 시계들 전부 다 재산이 손바닥 위에 모래알처럼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히 드는 대목입니다. 김호중 지하주차장 출석에 지하로티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뭐 알다시피 트바로티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김호중 씨인데 이 지하주차장으로 의문스럽게 출석한 것에 대하여 대중들은 지하로티다. 보이십니까? 그야말로 많은 비난과 비판, 비웃음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 21일 날 오후 2시에 경찰서를 출석했는데요. 2시간 40분 정도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건요. 이 김호중 씨의 반응입니다. 이거 충분히 경찰 출석할 때 취재진 앞에 설 수 있었음에도 교묘하게 주차장으로 들어간 이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입장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에 도둑 출석하더니 끝나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겠다. 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앞세우나 봅니다. 실제로 소속사의 입장 전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호중은 금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금일 오후 5시 이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뒷문으로 출석했던 김호중 씨가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감이 기자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호중 씨는 남달랐습니다. 역시나 변호사에게 모든 걸 떠맡겨 놓은 뒤 또다시 주차장을 통해서 도주를 했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비공개 출석한 김호중 씨 측이요. 본인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또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활자로 되어 있는 글자로만 되어 있는 사과문을 올릴 뿐이니 이게 진정성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말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아주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과장님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과연 뭐 때문에 형사과장님까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다. 나오시기 전에 변호인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 취재진분들이 하도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 어쨌든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가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정에 대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조사가 끝나고 나오기 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겠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 워낙 김호중 씨가 아무도 모르게 슥
경찰서로 와버렸었기 때문에 이 형사과장님이 온갖 질문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분들이 또 이제 변호사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대략이라도 예상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자 조사를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거냐? 라는 질문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형사과장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거 피의자 신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벌써 2번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펴봤을 때는 모순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광득 대표 출석하냐? 라고 물어보자 아니다. 우리는 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결국 김호중 씨의 이야기의 한 90% 이상은요. 하나같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에 온 국민과 사법 당국 그리고 많은 언론사까지 휘둘려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하게 이를 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김호중 씨 비공개 경찰 출석 2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앵커가 물어봅니다. 바로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취재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취재진을 따돌린 듯한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의 강남경찰서가 신청사를 만들면서 사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의자가 출석했을 때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통로를 이용해서 조사실로 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쉬운 건 정말 많은 대중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지 않나. 그런데 사랑받는 만큼 본인의 처신이 굉장히 안 좋다는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경우다. 공식적으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도 10일 만에 시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연을 하며 수십 명의 기자분들이 오셔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 자리를 빌러 본인이 직접 대중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꼼수를 이용했다라는 거다.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비공개 출석을 했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 김호중 씨는요, 이 2시간 반 만에 끝난 경찰 조사 이후에도 변호사분이 많은 질의응답을 할 뿐 본인은 또다시 주차장을 통해 도주하듯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김호중 씨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대중분들에게 이런 거의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정말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트바로티라고 불리우던 김호중 씨가 이제는 트바로티가 아니라 지하로티라는 아주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별명까지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김호중 씨가 정말 끝까지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처벌을 제대로 받기는 할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칼럼까지 나오겠습니까? 죗값 하면서 지내라. 와, 정말 강력한 워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칼럼이 나왔을까요? 이 칼럼을 적은 전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근본을 들먹이며 비판했어도 김호중을 두둔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노래에 정진해서 개과천선을 했을 때 정말 기뻐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우뚝 선 글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위로를 받았지만 결국 지금의 심경은 어쩌냐라는 겁니다. 뺑소니인데 결국 모든 게 들통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김호중은 생각했을 것이고 음주운전이 드러나면 끝장일 것이고 그러니 도망을 치고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인데 마땅히 스스로 수습에 임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그런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리 판단에 장애가 있는 것 같다. 더 심각한 것은 소속사였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실제로 김호중 씨 사라진 스모킹건 어디에 자동차 차량 3대 모두 다
블랙박스의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김호중 씨가 자신이 탔었던 세 대의 블랙박스 모두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스모킹 건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스모킹 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세대 차량의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보고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하는 칼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특히나 오늘 변호사를 앞세우고 어설픈 사과를 했던 김호중 씨의 이 황당한 주차장을 통한 뒷문 출두 문제점이 많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 논선 실장도 뭐라고 했느냐? 거짓말은 엄연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뜻한다. 그런데 이런 착오나 무지는 항상 바로잡을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거짓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는요, 구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뉘우침과 후회가 전달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한 김호중 씨는요, 분명히 20일 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입장문을 적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한 행동이 후회스럽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정작 경찰서에 출석한 21일 날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아주 교묘하고 아주 남모르고 의문스럽게 입장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이 김호중 씨가 적었다라고 하는 이 입장문 있지 않습니까? 공식 팬카페의 심경글, 이거마저도 삭제 조치가 돼 버렸다고 합니다. 애시당초 김호중 씨는 이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 사죄할 마음은 없었던 걸까요? 오히려 팬카페에서 입장문을 또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나 한번 읽어보면, 자, 트바로티 공식 팬카페 입장문이라고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가수와 함께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극히 일부 팬들의 의견이 마치 팬덤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원통함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한 점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사회적 통감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깊은 반성과 아울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팬덤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떤 질타와 채찍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부디 저희 팬덤의 거듭남을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글쎄요, 사과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과는 사실 김호중 씨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호중 씨는 정작 많은 분들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었던 경찰 출석에서 주차장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교묘히 입장을 했을 뿐입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당황스럽기 이를 데 없고 김호중 씨의 이런 모습은요, 많은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참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뺑소니 김호중 잘 피하네. 취재진 따돌리고 경찰 출석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초 오후 낮 시간부터 김호중 씨가 갑작스럽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김호중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음주뺑소니를 한 김호중 씨가 취재진들을 따돌리고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가 뭐 공연을 강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라는 등 아직 경찰서가 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뭐 일정 때문에 갑자기 연기가 됐다라는 등 별의별 말이 다 나오다가 경찰서에 결국 출석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비공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웃겨요. 이 김호중 씨가 분명히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며칠 안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1일 오후날에 경찰에 출석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몰렸는데
이 김호중 씨가 이 취재진들을 피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아주 빠르게 도주하여서 조사실로 바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